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장과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일단은 지수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 흐름이 좋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로 해서 어느 정도 105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를 보셨을 때도 이 도치형 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도치형 십자봉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할 때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십자봉 이후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3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예전부터 보면은 이렇게 한 3, 4일 정도 상승하면 한 번 정도 눌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4일 정도 오르고 눌리고 또 이렇게 한 3, 4일 정도 올리고 눌리고 여기도 한 몇 일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그런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정도 자리에서 한 440이나 441 정도를 한 번 더 간다면 대충 그 정도 자리가 이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 날인데 이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또 상승을 했는데 예전에도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실적이 딱 나오고 그 이후에 빠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3일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내일 정도 한 번 정도 더 오른다면 그 정도 자리가 얼추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미리 선반영됐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긴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겨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단기적인 위아래 어떤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뭐 예전처럼 9만원, 10만원을 가는 모습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건설주가 시장 주도주입니다. 제가 6월 달에 건설주를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6월보다는 6월 중순에서 7월까지 현재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7월에도 계속해서 건설주는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건설주만 고가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보시면은 이렇게 건설주 돌파를 했는데 마치 이 모습이 예전에 그 정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한항공 뭐 이런 종목처럼 추세적으로 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를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악재를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요 갭매군자를 다시 또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상승. 그러면서 길게 봤을 때는 현재 중요한 요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요 정도 36,000원이나 38,000원 정도까지 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림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 두 종목 말고 중소형주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금호건설하고 동부건설인데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눌림이 나왔는데 다른 건설주가 오를 때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주가 쉴 때 조금씩 오를 수가 있다. 여기 큰 이 매집봉이 나왔지만 현재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차트가 예전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슬금슬금 오르다가 한번 크게 올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이쯤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을 한다면 다시 또 올라가면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가 제가 최근에 눈여겨봤는데 요 자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기었던 자리입니다. 보시면은 요 자리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윗골을 달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셔도 이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위로 오를 자리가 좀 남아 있고 주봉으로 보셨을 때도 현재 이렇게 길게 보셨을 때 요 주봉 박스를 돌파했고 여기 지금 매물대가 좀 나와만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겁니다. 동부건설은 게다가 이게 배당도 한 6%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건설도 제가 알기로는 배당이 한 4, 5% 정도 이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건설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됐을 때 이 현대건설 HDC 현상과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를 잘 보셔야 된다. 동원개발은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빠졌는데 최근에 차트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난 이후에 제가 요때 베팅을 해서 한번 동원개발을 먹었었는데 그 이후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차트를 다시 또 만들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 지금 상단이기 때문에 좀 눌림을 보셔야 되고 이 이후에 2분기 실적이 좋다면 이 종목은 이제 다시 또 7,000원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오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쉽다 생각하고 있는데 쌍용 CNE 같은 거를 대형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이렇게 밑에서부터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마치 현대건설이 이때 받치고 있는 모습과 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중에서 성신양해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이렇게 예전에 부러진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다시 또 이 부러진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가 좋은 베팅 자리가 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이제 삼표 시멘트나 좀 고려 시멘트가 낫다고 보고 있는데 고려 시멘트나 삼표 시멘트 차트를 보시면 삼표 시멘트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줘야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한 4, 5% 정도 양봉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멘트도 20일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분봉 보시면 이때 지금 매물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은 보통은 단기간에 가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한 3일, 2, 3일 정도 횡보하는데 요 자리 잘 지킨다면 다시 또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만약 이 자리 깨버리면 다시 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번으로 가서 계속되는 정책주 베팅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원전주가 저번 영상에서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를 눈여겨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보셨을 때도 원전주에서 보성 파워텍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쌍봉 자리에서 수익 실현했는데 일진파워는 좀 더 크게 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제 수익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는 건데 이런 원전주가 이렇게 순환매를 돌았고 원전주 같은 경우가 특히 오늘도 제가 조금 더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보셨을 때 지금 한전산업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보시면은 이 쌍봉 자리까지도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보성파워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그래서 이 분봉상 만약에 요 음봉 시가를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6,200~300원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켜는 보고 있는데 요 자리를 돌파하는지 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진파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자리가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지금 눌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요 자리를 만약에 다시 또 내려오면서 이 박스권 상단인 대략 12,500원을 깨버린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이고 이 500원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진파워라든지 보성파워텍을 좀 보셔야 되고 계속되는 정책주 베팅을 생각하고 있는데 원전주 다음이 무엇일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원전주 다음으로는 시멘트나 아니면 공정경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시멘트는 위에서 말씀드렸고, 공정경제 관련해서는 정원엔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정원엔시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공정경제 대장인데,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1차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 그리고 시공테크라는 회사를 좀 보고 있는데, 시공테크는 인테리어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차트를 딱 보셨을 때 이 올라탄 가격대 요 자리를 지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요 고점을 지켜주고 이 자리에서 한번 깨진다면 다시 또 9,700원 정도 라인까지 한 번 더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보시다가 이 지수가 혹시나 밀리더라도 버틴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발주로서 이 전기주 중에서 일진전기가 좀 센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내일 정도 만약에 눌림이 나쁘지가 않는다면 눌림 이후에 재상승하면서 이 예전에 있었던 꼬리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푸드웰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올랐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그 무상급식 관련된 주식입니다. 현재 5일선 자리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나서 그 흐름이 나쁘지가 않는다면 이 자리를 지지받고서 다시 한번 또 한 5, 6% 정도 그 정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돌아가셔서 3번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주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면 진단키트주에서 눌림 이후에 재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이나 항공주가 현재 낙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항공주 같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21선 저항,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이렇게 21선 저항, 이런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현대해철과 비슷하게 이런 저항 이후에 추가 하락이 한다면 반대로 진단키트인 시젠, 이런 종목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시젠이 이렇게 약한 모습이지만 여기서 대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휴마시스 뭐 이런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도 있는데, 현재 엑세스바이오가 가장 차트가 센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엑세스바이오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스티바이오센서 관련주인 유유제약인데, 유유제약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정도 자리에서 이렇게 눌림이 나왔는데, 이 눌림이 오늘 5일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5일선을 깨버린다면 이 눌림이 제법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